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그 허구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를 당의 의뢰를 통해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원 박무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두 차례의 진상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고 진단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당권파 그들은 당의 공식 조사 평가를 부정하고 발생된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친패권파 언론을 동원하여 억지 주장과 왜곡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라는 일방 억지 주장을 나열한 책까지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빙자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매도하고 나아가 범죄자로 몰고 있는 저들의 만행을 이 동영상을 통해 얼마나 허구에 찬 짓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카피 아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통합진보당의 당직자이자 김미 의원의 남편인 백승호 씨로 인해서 한동안 매스컴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백승호 씨는 구 당권파로서 당의 혁신에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기갑 현 대표 체제와 혁신파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어서 틈만 나면 당 게시판에서 온갖 시비를 자행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유시민 전 대표를 향해 독설과 폄훼를 남발하고 있는데, 유시민 전 대표가 대표단 회의 때 늘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비를 했죠.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노동자들과 뭔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냐는 그런 시비와 비서를 시켜서 커피를 사오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시비인데요. 그 첫째가 커피 믹스보다 차이가 있지만 비싸다 하기 어려운 아메리카노 커피, 그것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 또 둘째로 비서가 사다 주는 것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큰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안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의 형용화된 화석화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그분들의 단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비 한편에는 아메리카노란 명칭이 주는 그 어떤 감정이 녹아나 있다 봅니다.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칭인 그 아메리카노가 마치 제국주의 산물인 것처럼 보는 저들의 적대적 감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어떨까요? 그 식품이야말로 미 제국주의 상징적 산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다음 사진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진의 인물은 중남미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체 게바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의 사진을 보며 누가 사왔냐 하는 것이 관심과 시비의 대상이 아니겠죠. 체 게바라가 미 제국주의 상징적 산물인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네 하는 것이 시비 아니겠습니까? 백승우 씨와 같은 구 당권파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이 사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사실 그 유시민 전 대표의 심성에 대해서 저는 그 무척 여린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그분의 입장에서 이런 소소한 것조차 시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무슨 정치적으로 큰 비중이 있는 그 정적 이런 것도 아니고 당직자인데요. 이런 시비를 받으니까 참 많이 안쓰러운데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애잔함까지 느낍니다. 그 사단이 난 지 며칠 뒤인가 본데 유시민 전 대표가 휴게소에 자판기 커피를 뽑는 장면인 것이죠. 휴게소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파는 곳이 있을 텐데 부득이 저렇게 자판기에서 뽑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참 사람 사는 것이 뭔데, 정치가 뭔데 저런 것까지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까요? 사람의 인생까지 피폐하게 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구당권파의 정치 아닐까요?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 구당권파는 지금까지 당의 공식 판정인 지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인성이란 사람의 억지 주장을 그 증거로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의 주장의 허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19대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실과 부정이라는 판단에 대한 시각 및 입장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파는 하여튼 총체적 부실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패권파는 이석기, 김재원 등의 당락이 갈릴 정도의 부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실은 있지만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혁신파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린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혁신파는 정파 불문하고 전원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혁신파 비례대표 후보들 모두가 다 사퇴를 했습니다. 당선자인 윤금순 후보까지 같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석기, 김재원 두 사람은 절대 사퇴를 못한다, 이렇게 입장하고, 또 구당권파 입장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총체적 부실 부정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차) 진상조사에서 조사의 구성을 할 때 6명의 후보를 대리해서 참석한 당원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그리고 공동대표 한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돼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구당권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조사를 요구해서 결국 당은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조사를 위탁하였는데, 구당권파의 강력한 요구로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그들이 지명한 사람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의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분들이 나머지 위원으로 같이 참여했던 것이고요. 위원장부터 그랬으니 저들 구당권파의 입김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였는지는 불을 보듯 뻔할 텐데, 그래서인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도 하기도 전에 저들 구당권파는 1차 조사가 엉터리란 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저들의 기대와 전혀 달리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위 멘붕 상태가 된 저 패권파, 당권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차 진상조사 결과도 부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겠죠. 당내 진상조사 결론에 대한 패권파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진상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후 구당권파는 이정희 전 대표에 의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진상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죠. 또 친패권파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 호도를 위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2차 진상조사 결과까지 저들의 주장과 억지를 무산시키자 저들은 김인성이란 자의 소위 보고서를 금과 옥조로 해서 새로운 억지 주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패권파 언론을 풀 가동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김인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구당권파가 2차 진상조사위원으로 어떻게든 밀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게 무산되자 구당권파 진상조사위원들의 주도하에 그는 로그 파일 분석 용역을 맡아서 지금의 이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왜곡된 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패권파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차 조사에서 저는 온라인 투표 부분을 혼자 전담하여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투표에 대한 비밀 보장과 또 IT 부분의 전문가는 저 혼자였기에 그러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컴퓨터가 극히 일부의 대기업에만 설치 운영되던 시절인 1980년도 초부터 해서 횟수로 30년간 IT 산업에 종사했던,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조사를 맡을 당시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5일이었었고, 시간과 노력은 물론 관련된 비용조차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아주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물론 나중 며칠 늘어나긴 했으나 그러다 보니 로그 파일의 조사는 엄두도 못 내었던 것이고, 또 다른 증거와 정황 분석만으로 1차 조사 결과를 충족하였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로그 파일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그것 가지고 부실 조사로 구당권파는 몰고 왔던 것입니다. 사실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저도 보다 심층적인 2차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1차 조사 보고서에 적시하기도 했고, 또 2차 조사를 위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여러 정황들이 아주 유의미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당권파는 이 샘플 조사 등 특정한 몇 개를 합당치도 않은 억지 상황으로 소명되는 것들이라며 샘플 조사에 대한 시비를 하였지만 말입니다.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들은 황당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앞세운 김인성이란 자의 주관된 왜곡으로 점철된 소위 보고서란 것의 내용이 완전하게 2차 진상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엉터리 보고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김인성의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삽입하는 등 김인성의 주장 대부분을 게재했는데도 말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내용 극히 일부를 제외하였는데도 저들의 억지가 일부 배제되었기 때문에 2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이 공개리에 외부 인사, 특히 저들 주장을 대변할 사람까지 포함된 그렇게 구성된 2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조차 부정하는 저들은 당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막무가내 집단인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 로그 파일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진짜 진실을 담고 있는 실체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보면 부실은 있으나 부정은 경미하다는 저들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총체적 부실 부정은 단 한 획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로그 파일 분석 결과이거든요. 김인성은 교묘하게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거명하며 범죄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하면 그가 또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이석기 후보 측의 경우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 내용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김인성이 주의로 작정한 특정 후보 측이 경범죄라고 한다면 아주 중범죄에 속한다 할 수 있죠. 부정선거의 끝판왕이 아니라 막장 황제격인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우리 옛 성현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토릭이 아닌 데이터 그 자체를 실제로 들여다보며 김인성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김인성이 작성한 특정 IP에서 30건 이상 발생한 몰표 집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드문드문 후보별로 특정 IP에서 발견된 30건 이상의 몰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전부일까요? 일반 상식적 시각에서 몰표 집계였다면 이석기 후보는 과연 4.72%였을까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많은 데이터가 표에는 증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명이 한 IP에서 투표하였고 그 결과 90명은 A 후보를, 1명은 B 후보를 찍은, 그래서 A 후보의 몰표 득표인 90표가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락된 데이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집계표인 것이죠. 보시는 이 표의 모든 데이터가 김인성의 집계표에서는 사라진 데이터입니다. 한 IP에서 발생한 보시는 바와 같이 140표 중 134표, 이런 몰표도 없고요. 그 밖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김인성의 집계표에서는 상당 부분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데이터를 누락시켰을까요? 일부러 또는 몰라서였을까요? 일부러면 사기꾼이라고 한마디로 그를 칭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몰라서였다면, 미처 찾아보질 못했다면 그의 조사는 총체적 부실 조사이자 그를 더 이상 전문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인성의 몰표 집계와 제가 발췌해서 있는 그대로 몰표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이석기 후보의 경우 같은 30표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다른 후보들도 같이 늘어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김인성이 비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후보, 그 후보는 11.22%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흉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전 대표도 공청회에서 중복 IP 비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표한 비율이 61.55 이석기 후보입니다. 단연 이석기 후보의 중복 비율이 높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인성 씨가 엉터리 30건 이상의 중복 비율을 발표한 것 아닐까요? 합장에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김인성은 왜 이런 엉터리 30건 집계표를 만들었을까요? 표를 보시면 또 다른 상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20건 이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또 10건 이상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김인성에게 요구한 5건 이상의 중복 집계표도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김인성은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 30건 이상 일방적으로 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후보와 김인성이 칼질하려는 어떤 후보 간의 비교가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정희 전 대표가 공청회에서 억지 주장을 피기 위해서 나름 만든 자료에서조차 10건 이상을 집계해서 발표했는데, 왜 김인성은 이런 엉터리 30건 이상 집계를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있을까요?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샘플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하남시 한 IP에서 투표한 내용인데요. 투표 첫날부터 마지막 전날까지 단 한 표도 누수 없이 전부 이석기 후보를 찍었습니다. 47명이 투표해서 47명이 이석기 후보를 찍은 건데요. 참 이상하게도 투표 마지막 날에는 이석기 후보는 단 한 표도 취득하지 못하고, 이번엔 조윤숙 후보가 전부 몰표를 얻었습니다. 20표거든요. 멋진 오케스트라에 잘 짜여진 연주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투편 간격을 보면 불과 30초 사이로 연이은 것부터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네요.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것을 정상적 몰표로 볼 수도 있을까요? 김인성은 특정 후보 측을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주장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보았다. 김인성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조사해본 결과 온라인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보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게재하고 또 자신의 소위 보고서로 한 것에도 그 범죄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것이 그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증거로 내놓은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장 투표하러 온 유권자의 사전 온라인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것이 목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 현장 투표소라 할지라도 현장 투표하러 오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 그 기능을 이용해서 투표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었음에도 김인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은폐하려 했거나 부실조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장 투표소도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도 적지 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정 후보 선본 측만이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한 바, 이는 특정 사실의 은폐와 함께 고의 왜곡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김인성은 비례대표 선거 이후에 당직 선거에 새로이 도입된 지정한 장소에서의 현장 온라인 투표 제도가 마치 지난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있었던 제도처럼 호도해서 특정 후보를 비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성 인터뷰를 또 한번 볼까요?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온라인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공식 투표소에서의 몰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부분이다. 이석기 의원 몰표도 공식 투표소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이석기 후보에 대한 소명 가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소명이 가능하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특정 후보를 그는 왜 대리 소명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온라인 투표소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허위 주장으로 이석기 후보 측을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성의 이런 특정 후보를 비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의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의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투표자를 불법 조회에 조직적으로 대리 투표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로그 파일에 꽤 많이 발견되는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매장시키려는 특정 후보 측은 범죄 행위를 발견했다고 하고 이석기 후보 측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합니다. 저는요, 많이도 발견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부실조사인가요? 아니면 고의 은폐인가요? 첫 번째 비호하는 사례를 볼까요? 김인성의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생된 많은 몰표 IP 사례 중에 불과 3건만 뜬금없이 발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리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로그 파일에서 뜬금없이 왜 3건만 덜렁 발췌해서 소명했을까요?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있어도 몇 건 되지 않을까요? 김인성은 조사 용역 수행자입니까? 또는 대리 소명자입니까? 참 아리송한 행각인 것이죠. 김인성이 결정적으로 찾은 범죄 내용이라고 하면서 들이대민 게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볼까요? 제주도 오 아무개 후보의 선본 사무실에서 투표한 내역인데요.
그는 총 조회 건수 6,019건에 1,291명을 당원에 그 투표했는지 여부를 조회했고, 그 중에 152명이 같은 화입에서 투표해서 이건 범죄적 행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규정 위반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악성 코드 추정, 루프S 이렇게 3240을 했는데, 이건 김인성은 아예 거론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한 당원에 대해서 3240번을 몇 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회를 한 거예요. 그는 바이러스 비슷한 악성 코드에 의해서 반복한 행위인 것이죠.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2766회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많긴 하죠. 그런데 6019건이나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김인성은 왜 루프 건수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후보는 어떨까요? 특히 이석기 후보 쪽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후보 대부분의 득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치부인 것입니다. 후보를 지지하고 돕는 여러 후보 측에서 규정된 행위 외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아주 많이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3만 회입니다. 43만 회. 다른 후보와 비할 데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0만 회는 아까 설명드렸던 악성 코드에 의해서 몇몇 당원들을 반복해서 조회해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조회해 본 건수가 27,511건입니다. 김인성은 왜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특정 후보만 거명하면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처럼 조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안심하고 감추고 이렇게 왜곡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예. 이석기 후보를 찍은 몰표 IP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익산에서 82명이 한 IP에서 투표를 했고요. 82명이 이석기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당원 수를 조회를 해보죠. 성남에서 29명이 투표해서 29명이 이석기 후보를 찍습니다. 778명을 조회합니다. 고양에서 23명이 투표를 했고 683명을 조회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몇 사례만 봐도 이석기 후보 측에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을 사용한 그 규정 위반 조회 횟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유효 참조 횟수가 1000회가 넘는 요 화면에서의 4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투표소를 보면 29명이 투표했는데 29명 모두 이석기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조회한 당원은 무려 778명이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용 계정이 3개나 됩니다. 사용 계정이라 하는 것은요, 특정 투표소당 1개씩 부여된 것으로 해당 투표소 관리자 아이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투표소에서 3개를 사용을 했어요. 좀 더 이해하려면 고양 투표소를 한번 볼까요? 23명 투표했는데 683명을 조회를 합니다. 투표 첫날과 둘째 날은 아예 아무런 일도 없고요. 셋째 날에 조회를 하는데 210회를 조회를 하는데 고양이 고양 계정으로 고양 당원만 한 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파주 계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파주 계정으로는 파주 당원만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고향 투표소 고향 당원만 봐야 되는데 파주 당원을 왜 볼까요? 마지막 날인 18일 날은 파주하고 포천 당원을 조회를 합니다. 왜 남의 투표소에서 파주 당원, 포천 당원에서 투표를 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보았을까요? 왜 들여다보았을까요? 관리자 계정이 이렇게 고향 투표소에서 다른 지역의 관리자 계정까지 공유되고 있는가 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용인, 수원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죠. 이런 황당한 행태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득표수에 비례하여 규정 위반 행위가 만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석기 후보 측의 규정 위반 사례가 압도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김인성이 이를 몰랐다면 부실한 거고요. 부실조사인 것이죠. 알았다면 아주 고약하게 고의 은폐를 한 것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부실조사였습니까? 고의 은폐입니까? 저는 발견하고 이 사람은 모르쇠로 있는 이 내용이. 김인성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돈말 페이지 조회 없이 투표했으면 대리투표라고요. 돈말 페이지는 온라인 투표하려는 사람에게 서비스되는 안내창인데요. 그것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여부가 대리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비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270명이 투표했는데 도움말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전혀 거론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 하나도 도움말 기능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한 번도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투표수에 비해서 도움말 조회수가 아주 현격하게 너무나 미소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인성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대리투표 정황 아닐까요? 왜 그는 이런 데이터 전부를 거론하지 않고 유독 한 데이터만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심각하고 중요한 규정 위반 행위가 감춰져 있습니다. 미투표자 열람 기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선거에 엄청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아주 선거판을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김인성은 이 기능이 사용된 내용을 표기하면서 업무로 파악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이 표가 김인성이 게재한 내용입니다. 및 투표자 열람 기능의 사용 횟수, 사용처, 엑셀 다운로드에 대한 사용 횟수, 사용처. 그런데요, 모두 업무로 파악된다고요? 2만원 횟수를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중앙선관위원장 김승교 씨는 중앙선관위 업무로 및 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2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회는 누가 사용했을까요? 예, 이것만 가지고서도 참 황당한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그것밖에 없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판단입니다. 약간의 기능적 차이는 있겠지만요. 또 다른 기능으로요. 진실과 사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왜곡하려 한다 해서 진실이 변할까요? 억지를 부린다 해서 이미 검찰까지도 증거로 확보한 데이터가 어디로 사라질까요?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감추려고 다른 것을 두드러지게 한다 해서 감춰질까요?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왜곡과 사실 후도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자기네 후보를 살리려고 다른 특정 후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매도하고 칼질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행위인 것입니다. 치사한 범죄적 행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깊은 고통 속에 삽니다.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대중적 진보 정당이 이렇게 침몰한 것에 대한 슬픔과 자괴감이 너무도 심장을 후벼 팝니다. 최근에 적지 않은 당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 더러운 진실과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당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개인적 미안함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님, 이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이 속한 구당권파 경기동부인가요?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이 모두 악화된 상황은 당신 책임이 대본인 것입니다. 출판 기념회인가 뭔가 그만하시고요. 대선에 나서실 거란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정말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고정하시고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한때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으로 마지막 구원 드립니다. 김인성 씨, 당신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IT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쳐서 진보그룹 전체에 해악을 끼치십니까? 당신이 정말 할 역할은 조사해보니까 정말 총체적 부실 부정이 맞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고 수습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간언을 구당권파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엉터리 주장을 일삼는 당신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